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키워드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IT 시장은요, 뭐 주식 시장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뭐 2주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오피스를 자동으로 막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학생들부터 네. 저희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네.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야 이거 뭐 이제는 손쉽게 일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준을 계속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챗GPT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서 약간 미쳐지는 구글 있잖아요. 예. 구글도 바드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좀 혹평이 많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뒤에 나오면 확실히 앞에보다 한 10배는 잘해야지 칭찬받는 거 아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거기에 뒤처질까 요즘 챗 GPT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달리라고 하는 녀석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팅으로 물어보면 이제 그림까지 그려주는 녀석도 정말 이제 대박이네요. 나왔고요. 또 이제 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AI의 챗 GPT는요. 이 거의 뭐 아이폰 앱스토어처럼 만들려고 하는 챗 GPT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녀석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많은데 또 거기다가 이벤트적으로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GTC 2023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예. 여기서 각종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오픈도 했고 또 엔비디아 대표인 젠슨 헝하고 GPT, 챗 GPT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개발자와의 AI 대담도 하는 뭐 이벤트 투성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IT 업계는 우리 김 소장님께 방송 내용 주려고 행사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준이죠.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네. 오늘 특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일단은 GTC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였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 딥러닝 또 잠깐 있어 비트코인 뭐 등등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알처럼 불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메타버스까지 지나가더니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회사가 돼버린 엔비디아의 행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가 이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6일 전에 이 키노트 1시간 17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예. 조회수가 2221만이에요. 제가 오늘 봤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일 동안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무려 650개 이상의 세션이 이제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정말 뭐 클라우드, 메타버스, 생성 AI 등등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또 비즈니스 리더들의 강연들이 이어졌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AI의 공동 설립자인 이 일리아스 수트케버의 대담도 있었고 또 딥마인드 우리가 알기는 구글의 이제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이번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인공지능 한다는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를 뭔가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학습시킬 때 모두 다 엔비디아 칩을 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칩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번에 이 칩이 또 H100NVL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로운 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칩을 한 컴퓨터, 한 서버에 여러 개를 잘 붙일 수 있는 기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엔비디아가 많이 잘 나가는 이유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 하나만 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한 칩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게 그럼 우리가 꼭 게임 같은 거 잘 쓸 때 컴퓨터에 꼭 그래픽 카드가 하나만 있어야 돼? 차라리 2-3개를 붙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걸 만든 거고 그 방식의 쿠다라고 하는 방식을 만든 게 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 GPU 시장에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방식 자체를 더 어떻게 보면은 생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2-3개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거의 뭐 8개, 9개 이렇게 같이 붙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굳이 뭔가 하나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 필요 없이 여러 개를 붙일 수 있고 그게 하나처럼 쓸 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가성비라고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기엔 더 훨씬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제품의 고사양의 칩을 하나 개발하다 보면 네.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중저사양의 칩들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이런 뭐랄까요 좀 고사양의 사양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저변이 훨씬 넓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였더니 기존보다 최대 12배 이상 또 이야.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무어의 법칙을 말씀하셨던 그 무어 경께서 예.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의 어떠한 혁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미 이 말씀드렸던 하드웨어가 뭐 오라클,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양한 업체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가관입니다. 왜냐? 이제 클라우드 하는 데들이 우리 칩 다 쓰잖아요. 예.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칩을 사서 완전히 만들던가 아니면은 칩을 낄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칩이 없으니까는 그냥 만든 거 쓸까였는데 클라우드로 예. 칩이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꼭 굳이 칩을 사지 않고도 우리 있는 서버를 빌려서 너네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를 이미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서비스도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챗 GPT 같은 걸 활용해서 API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챗 GPT의 어떠한 본체에 응용하는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 비슷한 거 만들었으니 예. 여기에서 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와 라고 해서 이제 응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다 해보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IT 업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걸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도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파트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젠슨 황이 정말 메시지 같은 걸 잘 뽑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모든 사람에게 놀라게 한 게 지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됐다.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줄로 다 평가가 되죠. 그렇네요. 네, 우리가 휴대폰 쓰다가 아이폰 나오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 아이폰 등장한 것처럼 예. 지금 모든 게 쏟아지고 있고 모바일 비즈니스가 열린 것과 지금이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아이폰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그 안에 있는 앱스토어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응용 서비스들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생성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고 컴퓨팅 기능 자체가 기술의 변곡점에 와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의 아이폰 같은 것을 하는 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행사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의 행사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에 있었던 인공지능 팀인 딥마인드, 또 이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의 오픈 AI 등등등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들이 다 모여서 그 행사에 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이나 이제 이 엔비디아가 갖게 되는 그 뒤에서의 영향력들 예. 이런 것들을 이 연사의 어떤 리스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젠슨 황하고 오픈 AI 공동 창업자가 또 대담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담 내용은 또 뭔가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 그러니까 이분이 예. 거의 전 세계적인 천재로 불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수님들의 사사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쉽게 예. 말하면.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GPT-4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GPT-4가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지만 그 대화에서 잘못된 대화들, 그러니까 이른바 환각성 답변이라고 예. 표현을 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2년 안에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GPT라고 하는 게 말을 아주 잘 만들지만 말의 정확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수준이면 2년 안에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지금의 변화는 놀랍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뇌에 가까운 형태,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경망의 컨셉을 그대로 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본인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처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예. 그 뇌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넣었더니 처음엔 그냥 컨셉이었다는 거죠. 뇌에 뉴런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인공 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공적으로도 한들면 똑같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훈련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적 아이디어가 예.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놀랍도록 정확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GPT-4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요. 평생 듣는 단어의 수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이 평생 듣는 단어의 수요? 전 꽤 많을 것 같은데 한 몇만 개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했을 때 10억 개 정도라고 해요. 10억 개. 네, 우리가 인간이 평생 동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 제거 많아요? 없이 그냥 매일 듣는 단어. 이런 게 10억 개 정도라고 계산을. 중복 제거 없이. 네, 중복 제거 없이 그냥 계속 듣는 단어의 수가 시간을 다 따졌을 때 예. 10억 개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네. 당연히 10억 개보다 더 많이 들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뇌구조랑 똑같이 돼 있으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로 못 받는 것까지 받으니까 놀라운 시스템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과연 이 챗GPT나 오픈 AI가 만드는 것들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이런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친숙하게 만들었던 회사 하면 알파고를 떠올 수 있는데 네.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던요. 네. 그 회사에 세션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새로운 걸 발표했다기보다는 딥마인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성과들에 대해서 이제 데미 사사비스 대표가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생명의 핵심 부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백질. 네. 네, 부품이라고 제가 일부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접힌 구조를 알파폴드라고 하는 본인들이 만든 것을 갖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반도체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5년 정도 걸려야지 뭔가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몇 초 안에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갖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림도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인페인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모나리자의 그림을 주고 그 모나리자 바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걸 그림 그려봐 예. 라고 하면은 그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그림 그리는 걸 보셨을 텐데요. 예. 비슷하게 반도체도 반도체가 아니라 이러한 단백질도 비슷한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단백질의 모양을 주고 이 단백질과 연결돼 있는 DNA의 그림이 어떨지를 인공지능한테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밖에 있는 그림들을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나리자 밖에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낼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통해서 연구자들이 기존에 못 봤었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과학의 난제들이 이런 알파폴드 같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소도 이미 설립했고 실제 세포를 모델링하는 가상세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솔루션을 다른 과학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이 알파 폴드를 만든 이 딥마인드는요. 핵융합 또 양자화학 날씨 예측 등의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논문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도 책임감 있게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한 것이죠. 사실 오늘 바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 반도체 말고 도자기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도자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반도체 지금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걱정인 게 네. 지금까지 반도체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간만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데이터 용량을 커버하기 위한 정도의 반도체 수요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그 급속도로 발달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게 인간이 데이터 처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물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정작 쭉 말씀 주셨던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 우리 기업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 무슨 행사에 우리 기업은 아무 얘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설계한 걸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드는 거를 TSMC랑 강화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떠한 방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것들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예.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최근 선보인 H100 NVL이라고 하는 것을 엔비디아와 TSMC가 생산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예. 6월부터 관련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TSMC는 80조 원 이상 들여서 2나노미터 공장 4기를 짓는다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미래 제품군들도 TSMC가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와 구조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 과연 설계업에서 우리가 또 한번 뛰어넘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좀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엔비디아 뛰어넘는 회사들이나 비슷한 회사들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판이 빠르게 바뀌면서 판이 커지니까 네. 뭔가 신규 고객 또는 거래처들도 필요할 텐데 우리 기업들이 그런 신규 거래처 찾을 때 네. 빨리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게 우리 기업들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지세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근거는 없는. 아니요, 이제 뭐 칩이나 이런 쪽에는 좀 가능성이 있고요. 예. 뭐 설계나 이런 쪽이 있지만 워낙 시장이 커질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네.